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형화 과장님과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수급으로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들어와 줬죠? 네, 일단은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좀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도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일단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기존 주도주라고 불리우던 종목들, 피팅이나 2차전지 이런 쪽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진 전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에 연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기관의 내년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포트로 리밸런싱하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올해 수익이 좋았던 종목이나 종목을 개인이나 기관에서 좀 탈출하고 눌려있던 섹터로 순환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관은 빈집털이에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2차전지가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의 어떤 수요 우려, 거기에다가 루시드까지 지금 재고 증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침체로 인한 어떤 이 수요가 전기차에도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고정 가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높은 가격대의 사이클로 좀 들어가는 국면을 좀 여의도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2차전지 소재주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부터 컨셉 미스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밸류체인들까지도 우려가 되면서 수급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2차전지는 꽃만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눌림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수익률 게임에서 이기려면 기존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봐야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기관의 매수는 중국에서의 OTT 계약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연말과 내년 1월 신작 오픈을 또 줄줄이 앞두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쪽 중점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 리오프닝은 큰 그림으로 열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재료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눌려 있었고 수급이 빈집이었던 대표적인 섹터인 5 쪽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큰 그림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웹툰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오늘도 웹툰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 외모 지상주의가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 쪽에 공개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핑거스토리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수급 쪽에서 바스켓으로 들어오고 있는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쪽이 나중에 주도주 섹터가 이미 사실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OTT 관련주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콘텐츠리 중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이 섹터의 어떤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실적이죠. 실질적인 모멘텀은 글로벌 OTT와의 콘텐츠 계약에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TS의 구경이가 이제 계약이 되면서 또 급등을 했죠. 계속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이쪽의 섹터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 있죠. 돈 안 되는 극장이 있어요. 메가박스. 그런데 지금 그 아바타의 흥행 예고가 되고 또 연말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또 기대작들이 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극장 쪽이 돌아설 것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사를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40편 이상으로까지 지금 끌어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총 5천억은 너무 큰 저평가로 보거든요. 사실 시장 좋을 때, 유동성이 좋을 때는 텐트폴 한 작품 정도를 만드는 게 있어서 시총 한 1,000억 원 정도로가 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총 6천억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간 40편 제작 역량을 가진 국내 드라마 제작사는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밖에 없는데 2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섹터 전반이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콘텐츠의 중앙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넷플릭스와의 장기 계약이 마무리 구간에 들어왔고요. 3년 전 계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OTT 제작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리한 단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리쿰률 반영 또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약 갱신에다가 4분기에는 아일랜드, 그다음에 내년에는 도적, 스위트홈2, 별들에게 물어봐, 설계자들 같은 텐트폴 신작이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OTT 업체들이 아무래도 콘텐츠 확보 경쟁의 수혜가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미, 중국, 동남아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제작사들 대형사 위주로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이 대형사라고 한다면 중소형사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에이스토리랑 펜앤터인데요. 먼저 에이스토리 말씀을 드리면 시즌제로 이제 이루어진 킹덤,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제작 역량이 확인된 컨텐츠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대작이 있죠. 무당이라고 해서 이게 시즌제로 제작될 것이기 때문에 IP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총 6천억 중반대인데요. 3천억 정도까지는 열어둬도 괜찮지 않나라고 여기저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펜앤터입니다. 펜앤터는 그 건물도 또 상한 DMC에 가지고 있고요. 자사 건물. 그래서 현금 그 플로우가 참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공식 방영이 시작이 되면서 한한령 해제까지 지금 완전하게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펜앤터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닌 내년을 보시고 좀 투자해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강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현금 흐름이 좋고 내년도의 편수로는 대형사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 2천억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기관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보실 만한 섹터 5G인데요. 수급 보시면은 HFR,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네 종목 강하게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5G 섹터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화웨이 관련 이슈와 내년 5G 투자 확대의 기대감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기엔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쪽에서의 이탈한 자금이 지금 눌려있던 이 섹터로 재분배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강한 상승세의 명확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1위 통신사에 5G 장비를 공급한다는 호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벤더인 에스테크의 큰 폭의 상승이 이를 저는 뒷받침해주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가야 되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나 HFR,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정도가 나와 보이기 때문에 기관은 결국 숫자 나오는 종목들로 내기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단 삼성전자 직납업체들까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동사는 이제 기판 중에서 통신망 MLB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집중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G 통신망 인프라 투자 확대가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사를 관련주로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MLB 시장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업황도 또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았음에도 다른 기판과 같이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가는 다소 부진했는데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성공하면서 연간 서너대 체력으로 올라왔거든요. 시총은 이제 4천억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저평가된 종목으로 아마 기관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5G 관련주 전반의 시세가 급등했는데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어리스에 집중을 했고 연기금은 이제 서치 시스템, HFR 실적 좋은 종목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인도 1등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그 회사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혜주로 동사를 꼽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위주로 먼저 선별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